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부산 형제복전 피해 생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첫 소식 박준성 기자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피해 생존자 모임은 인권과 민주주의,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인권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국가폭력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온 국민이 자각할 때 국가폭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잊지 말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책위는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 형제복지원 사건의 엄청난 고통의 실상을 조금 더 많은 분들께서 함께 알아주시고 모쪼록 이번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고통과 또 상처와 노력이 조금은 빛을 발하는 그런 기회가 꼭 만들어져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가 방조하고 우리 스스로 망각한 사건은 아닌지 자성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대책위는 앞으로도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준성입니다. 얼마 전부터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개정된 법률에 발맞춰 사회복귀 시설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정신병동에 5개월간 입원해 있었던 공복남 씨. 답답했던 병원을 나와 지금은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 씨에게는 함께 사는 이들을 위해 손수 음식을 해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 같이 집안 곳곳을 청소하는가 하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자치회의 시간도 갖습니다. 네, 병원은 아무래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고 이렇게 규제하는 게 많고 규칙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회원들과 또 선생님하고 정이 들은 것 같아요. 이 공동생활가정은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복귀 시설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이런 사회복귀 시설은 45곳, 정신요양시설은 6곳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지역사회 전환시설과 재활시설 등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복귀시설 2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며 무상임대 주택지원 정책도 구상 중입니다. 지난 5월 정신보건법이 개정된 데 따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환자분들의 인권을 강화해서 적절한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제 불법적인 입원이 이루어지는 걸 예방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병원에서 그냥 수용 개념으로 치료적 개념이 아닌 단순 수용 개념으로 계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탈원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최소 2명 이상의 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야지만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신병원 입원 환자 중 강제 입원 환자는 70%에 육박하는 상황. 경기 지역에서만 약 4,200명의 퇴원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탈원화에 대응하고자 시행준비단 TF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주축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귀 시설 등을 확대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른 인권 강화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지역사회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새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점검하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노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현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박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새 정부의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 방향이라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노인 사회 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노인 복지의 측면에서 주요 문제점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장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5만 원 그리고 20년까지 30만 원 되고 하면 그 재정이 또 엄청난 재정인데 그 재정 마련은 또 어떻게 할까 하기는 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점검하고 지역 주치 제도, 재가 서비스 강화 등 노인 복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지방 정부가 복지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는 장기적인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와 보건과 복지가 함께 가야 된다. 지금은 병원 따로, 보건소 따로, 복지소 따로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노인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복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세액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지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준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의 내부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인권위는 내외부 개혁을 통해 인권보장 중심 기구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인권위 위상 강화에 앞서 인권위 자체 내부 개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권위의 신뢰가 무너진 만큼 내부 개혁이 선행돼야 인권위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인권위 주요 개혁 과제로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와의 교류 등을 꼽았습니다. 적어도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사무총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시민사회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부터 결정이 상징적으로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화된 인권위의 모습, 개혁으로부터 가능합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지난 2010년 장애인 활동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에서 점거 농성을 하던 중 감기가 악화돼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우동민 씨에 대한 인권위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인권위 현판 옆에 우동민 씨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희망원 전 원장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전 원장 배모 씨가 공무원과 공모의 생계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했고 감금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지휘 감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개선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는 전 국민을 분노케 한 희망원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으며 받아들이기 힘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안동대학교에서 2017년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CAD, 컴퓨터 프로그래밍, 가구 제작 등 22개 직종의 부문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해당 직종 기능사 실기시험 면제 특전이 주어지며 오는 9월에 열리는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편 김장주 경북행정부지사는 앞으로 보다 더 장애인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이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신나는 노랫가락과 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한편에서는 주민들이 먹을 음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충북 청주 신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가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주민들에게 일깨우기 위해 초록마을 사랑방과 주민화합잔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으로 전기와 수도를 아끼고 도시가스와 쓰레기를 줄이며 초록마을을 만들기 위해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 개선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그 환경에 대한 그 중요성을 느껴가지고 전기 아껴 쓰고 수도 아껴 쓰고 도시가스 아껴 쓰는 그러면서 이제 그 환경에 대한 거를 그 새삼 주민들한테도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한편 이날 주민들을 위한 화합의 장도 마련됐는데요. 흥겨운 노래 공연과 연주회, 이웃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가열하지 않고 바로 먹는 상추나 깻잎 같은 채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집에 남아있는 소주를 사용하면 채소에 붙은 세균을 거의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시장에서 방금 사온 채소들입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채소 1g에서 480만 마리 가까운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대장균군도 채소 1g당 3만 마리 이상 관찰됐고 일부 채소에는 대장균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생지 표균 검출만으로 건강상 해를 의미하진 않지만 세균이 100만 마리 이상일 경우 부패가 시작되고 식중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식품의 위생관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을 없애는데 소주가 제격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주 한 병과 물 1리터를 섞은 뒤 채소를 2분가량 담가뒀더니 세균이 95% 사라졌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8가지 세척액 가운데 세균 저감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천연세제로 널리 쓰이는 구연산이나 식초 희석액을 모두 제쳤습니다. 일반 수돗물과 멸균 증류수의 세균 감소율은 60%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대장균군 감소율에 있어서도 소주 희석액은 96.6%로 나타나 살균제로 많이 쓰이는 차하염소산 나트륨 용액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소주에는 알코올이 들어있는데요. 이 알코올은 세균에 있어서 세포 내 단백질을 응고시켜 탈수를 일으켜서 살균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대장균은 일반 수돗물만으로도 모두 없앨 수 있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부터 온열 질환이 급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본부는 폭염주의 등이 발령되면 활동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환자가 발생하면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내리고 119에 신고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일본 뇌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본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각종 매개목의 활동이 활발하다며 야외 활동 시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본부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발달장애인센터가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전주대 특수교육학과 신미경 교수가 진행한 교육에서는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 성남시 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에 참석하면 인권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경상남도가 7월부터 도내 27개 해수욕장을 개장합니다. 경남도는 이번에 개장하는 해수욕장이 오는 8월 20일까지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장 기간 동안 바다로 세계로, 썸머 페스티벌 등 다양한 여름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신문 1198호에서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지난 22일 중앙보조기기센터가 개최한 보조기기 정책 세미나 현장을 장애계 단체들이 점거, 기습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보조기기의 국가 지원에 대한 권리적 측면의 내용은 부족하고 공급자 중심의 센터 구성과 운영에 치우친 기형적 구조의 법을 규탄하며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뇌병변 장애인이 면접 시험에서 의사소통 조력인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해 불합격한 것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며 불합격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던 윤모 씨는 장애로 면접 시험 과정에서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 의사소통 조력인 등을 요청했지만 일부 편의만 제공됐고 이에 대해 법원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한 편의 제공 거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광화문 1번가에서 대한민국 5%의 목소리를 주제로 장애인 관련 정책을 들었던 열린 포럼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자들은 의료 지원의 부족과 활동 지원 서비스의 한계 등 정책적 문제를 지적했고 일자리 확충과 이동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웹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데이빗과 제작진은 동양과 서양, 금속활자 발명 사이에 숨겨진 관계를 밝히기 위해 유럽으로 향한다. 고려시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를 소장 중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당한 제작진은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그리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추적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을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 구텐베르크가 실제 발명자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영화 직지코드. 구텐베르크보다 직지가 더 먼저 발명됐다는 민족주의를 내세운 것이 아닌 직지에 담긴 메시지,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서양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직지의 비밀을 파헤치는 영화라는 점에서 관객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926년 한국과 일본을 뒤흔든 최고의 스캔들과 미스터리한 토신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사회 찬미. 오는 7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DCF 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 파크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면성을 분리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실패한 지킬 박사가 자신의 악한 인격을 연기할 무명 배우를 고용하면서 생기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술과 눈물 지킬 앤 하이드. 오는 8월 20일까지 두산 아트센터 영광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며칠 전 그렇게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철같이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식중독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식중독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쁜 세균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식중독에 걸리면 토를 하게 되고요. 또한 심한 설사도 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뿐 아니라 열이 나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경련이 일어나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 번 걸리면 며칠을 고생하는 식중독.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고요. 마시는 물도 꼭 끓여서 먹어야 합니다. 음식물의 유통기한이나 보관 방법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고요. 고기나 생선을 동시에 요리할 때는 도마나 칼, 행주 등을 자주 닦고
소독해가면서 요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식중독은 성인들보다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잘 기억하시고 이번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요즘 병원 응급실에는 장염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이 세균의 번식을 쉽게 하고 사람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음식을 요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